이런 식으로 여기서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2차 매수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이렇게 길게 매수해서 들고 가면 좋은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 3% 단타 매매만 하는 내가 반드시 5일 이상 보유하는 이유,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길게 들고 가면 무조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일부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이 이번 영상도 기대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특히 직장인인 경우 그리고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실시간 대응이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수를 한 뒤에 오래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종목을 오래 보유한다 해서 수익이 나던가요? 많은 분들이 물린 상태로 강제 존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 1단계를 터득하신 겁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이입니다. 저는 유료 강의 1000만원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부작을 만들면서 무조건 길게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고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한 내용인데요. 제가 보여드린 종목은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은 2월 9일 날에 1차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2월 14일 날에 2차 매수를 한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차 매수를 한 뒤에 그 다음 2차 매수까지 하면서 10일 넘게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는 4,380원이 이제 평단가였는데요. 이날에 양봉으로 올라올 때 정리를 해도 되지만 저는 애초에 이 종목을 봤을 때 목표가가 좀 위에서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로 매도를 하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길게 들고 가는 매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매수를 한 뒤에 며칠 동안 계속 빠지면서, 특히 요즘같이 지수가 안 좋은 상황일 경우에는 주가가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지만 무조건 길게 들고 간다 해서 수익이 100% 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주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3부 가장 좋은 종목 선정 방법에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상승할 이유가 있는 종목이 거래량 없이 빠지는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이때 거래량 없이 주가가 빠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추가 상승할 재료의 연속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재료가 아무리 좋고 종목 선정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장처럼 러시아 전쟁에 대한 위험 그리고 지수가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경남제약처럼 하염없이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야 하고 타이밍이 좋아야 합니다. 이런 길게 들고 가는 매매는 언제 상승할지 모른다는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단점을 상쇄할 장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길게 들고 가는 매매의 장점은 첫 번째로 비중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유롭게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세 번째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일단 길게 들고 가는 매매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제 일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단타 매매에 미쳐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려드린 3분봉 단타나 호가창 매매, 돌파 매매, 눌림 매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통계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기법이라는 이름 하에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고 100% 돈이 벌린다면 이 영상을 찍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단타 매매를 하면서 느낀 건, 세력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려 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단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못하면은 크게 물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이 단타 매매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드릴 때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손절을 강조했습니다. 제때 손절을 해서 그 다음에 지나고 봤을 때 크게 손실 날 것도 방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럴까요? 손절에 대한 강박이 좀 있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서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움직임이 있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존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구간은 누구나 다 아는 저점 구간이고, 그 저점 구간에서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가 깨지면은 무조건 손절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몇몇 종목들에서 손절을 하고 나서 크게 상승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손절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무조건 딱 맞춰서 손절을 하는 게 옳은 것일까,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라는 거를 세력도 알고 있으니 일부러 깨는 거는 아닐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GSE와 같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차트만 가지고 본다면, 오늘까지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은 이런 양봉이 나오고 이 양봉의 저점이 깨지는 이런 음봉에서 저는 손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을 더 큰 상승이 나오는 거를 매매를 하지 못하고 털린 상황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차트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만 큰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짧은 관점에서 매매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길게 들고 가려는 매매를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길게 들고 가는 매매의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중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GSE를 만약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은 이런
이런 상승, 제가 알려드린 3분봉 단타 매매 상승을 하고 떨어질 때 이런 4등분선을 그어서 가운데 타점에서 매수를 해봤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단타 매매는 변동성이 큰 매매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손실이 날 때 손실률도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럴 때 비중을 이 종목에 100% 실어서 매매를 한다 하면 수익일 때는 계좌 대비해서 쉽게 3, 4% 수익 내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손실이 발생하고 나면은,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그 금방 깡통을 차는 것 단타 매매의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길게 들고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종목이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에 비중을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생각하면서 이 종목이 빠지면 분할 매수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비중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죠. 두 번째,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타에서는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길게 들고 가는 매매는 주로 일봉을 보고, 특히 주봉을 참고해서 매매를 합니다. 분봉 단타의 경우에는 1차 매수를 한 뒤에 3에서 4% 빠지면 분할 매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한다면은 1차 매수를 한 뒤에 10%가 빠지면 그때 분할 매수를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큰 관점에서 이게 10%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유롭게 분할 매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듯 단타와 길게 들고 가는 매매의 차이는 내가 매수를 했더라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차 매수에 무조건 다 상승 나오겠다라는 식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좀 포기한다면 오히려 쉬운 매매가 된다는 겁니다.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1차 매수에 100% 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나눠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지면은 다음에 이제 2차 매수 해가지고 분할 매수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하나가 물타기를 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의 경우 제가 물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분할 매수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했었는데, 하지 말라는 건 이제 물타기입니다. 물타기역.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분할 매수기 때문에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분봉 단타는 매매를 할 때 호흡이 빨라지게 되는데, 이 호흡이라는 게 3분봉을 가지고 이 종목을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종목이 오늘 당일 만에 당일 분봉의 움직임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1분 만에 여기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주가가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우리 매수 타점인 여기 1차 매수 갑자기 또 2차 매수까지 막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나는 1차 매수만 하면 좋았을 텐데 2차 매수까지 되면서 막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고 좀 호흡이 빨라지게 되는데, 반대로 일봉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호흡이 편해집니다. 만약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이렇게 다음날에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하락을 할 때도 이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에 주가가 빠지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하루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3, 4일 정도를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굳이 오늘이 아니어도, 그리고 장 중에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장이 끝나고 나서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할 이 타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 편해집니다. 호흡이 편해지게 되면은 만약 주가가 매수를 하고 10%가 빠지더라도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 가능한 비중도 있고 싸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주가가 빠지는 게 꼭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마인드에 관한 얘기긴 했습니다. 이 길게 들고 가면 좋은 이유, 비중 조절이 가능하고 여유롭게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게, 이 직장인 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주식을 걱정하지 않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면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되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 종목이나 사면은 또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길게 들고 가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상승할 이유가 있는 종목이 거래량 없이 빠지면서 다음 추가적으로 상승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아마 3-1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2부 그 두 가지의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